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현TV 김대현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초부터 말이죠.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의 초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상 대선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 3위 후보인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보수 우파 진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에 나설 단 한 명의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치고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는 15%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15%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전액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바로 이 15%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나와준다면 선거 비용을 다 전액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 출마도 가능하다. 이런 당내의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야권 대선 주자로 나서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출마를 독자적으로 강행한다면 대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수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재명은 36%, 윤석열은 26%, 안철수는 15%를 얻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힘을 합치면 산술적으로 41%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을 누를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측 지지층이 모두 단일화에 공감하고 결과에 순응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리얼미터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40.1%, 윤석열 34.1%, 안철수 11.1% 순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 나서면 이재명에게 진다. 자, 그러면 누구로 범야권 대선 주자를 단일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력으로 볼 때 윤석열이 단일 독자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초미니 정당의 국민의당 안철수가 더 낫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게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누가 되는 게 좋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응답자의 35.9%가 안철수 후보를 지목했고 32.5%가 윤석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단일화 적합도에서 역시나 안철수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37.3%, 윤석열 35.5%. 자,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범야권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에 더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 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윤석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과 거의 동률을 이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는 정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게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안철수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안철수의 상승세, 자, 윤석열은 지지율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당 내분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됐죠. 김종인은 선대위에서 사실상 경질이 됐고 이준석은 가까스로 잔류가 확정됐습니다. 자, 윤석열은 현재 유연하고 소프트한 선거 캠페인을 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은 그대로일까? 윤석열 후보에 실망한 중도층이 다시 그를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역으로 보자면 윤석열 선대위가 캠페인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페인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입김이 센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입니다. 고로 이준석의 선거 전략이 물론 시간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지율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도 유권자층은 윤석열에게 실망했고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판을 지을 경우 현재 상태로 본다면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 결국은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범야권 지지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상승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내다간 지지율이 고착되거나 추가로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대선은 말이죠, 지자체장, 즉 서울시장 선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때도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지지층, 당원들의 입김보다 전체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결국 그 판단이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안철수 측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급한 쪽은 윤석열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면 대선을 완주하고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이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고, 그 대안정당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기서 안철수가 다시 한번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죠. 자, 민주당이 그래서일까요, 최근 윤석열 대신 안철수 때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실망한 유권자가 이재명으로 오지 않고 안철수에게 가서 일정 정도 모여 있다는 것은 범야권이 막판 단일화로 역전을 감행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분쇄시키자, 뭐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를 때려서 그의 지지율도 동시에 낮추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가라는 법은 없죠. 자, 이럴 때 윤석열은 지지율을 회복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각종 정책이랄까, 비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라치기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병사들에게, 일반 사병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병사에게 200만원을 주면 현재 200만원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월급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는지, 그럼 폐지하고 나서 이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신설할 건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준석만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2030의 표를 약간은 더 얻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세대의 표를 잃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자, 이제 설 연휴까지 남은 기간은 3주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 다시 이재명을 역전하지 못한다면 윤석열은 단일화에서도 밀리는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고착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윤석열과 안철수가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정권교체 여론마저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안철수가 다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